안녕하세요. 김시북덕방TV 김소장입니다. 얼마 전에 연세가 좀 있으신 어르신께서 문의가 오셨는데요. 자신이 오랫동안 소유했던 상가 건물을 매도하셨다고 합니다. 약 30억 원가량 되는 건물이었다고 하는데요. 문의 주신 분께서는 오랜 시간 보유하고 시세 차익이 일정 있어서 양도소득세가 나오는 부분은 어느 정도 알고 있었는데 세무서에서 건물 양도에 따른 부가세 1억 원을 납부하라는 통보를 받았다고 합니다. 얘기를 듣고 제가 의아해서 중개사님이 분명 계약 당시에 정리를 해주셨을 텐데 어떻게 된 연유인지 여쭤보니 아는 지인 소개로 직거래로 매매를 진행하게 되셨다고 합니다. 이번 사례 같은 업무용 부동산이나 사업용 부동산 매매엔 필연적으로 이 부가세가 발생됩니다. 이 부분은 실무에선 대부분 사업자 환급 절차나 포괄 양도 양수도 계약으로 처리를 하게 되는데요. 우리 모두 건물주가 꿈이지 않습니까? 사업용 부동산을 처음 구매하시거나 아니면 사업용 부동산을 보유하고 계시다가 처음으로 매도하시는 분들 꼭 알고 계셔야 할 부분 같습니다. 또 솔직히 사업용 부동산 계약서를 처음 작성해 보시는 공인중개사분들 또한 이 부분을 놓치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 이 사업용 부동산 매매 계약서에 이 부가세와 관련해서 꼭 기재해야 할 특약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오늘 부동산 부가세 10%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가질 건데요. 이 부가가치세, 이 부가세는 모든 물품에 다 붙어 있습니다. 우리가 마트에서 사는 조그마한 물품에도 이 부가세가 다 붙어 있어요. 결국 이 부가세는 최종 소비자가 부담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칙은 판매자가 받아서 신고 납부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 부동산에서는 판매자가 누구냐? 파는 사람, 매도인이 판매자가 되는 거예요. 판매자가 사는 사람, 이 소비자가 사는 사람이죠. 사는 사람한테 받아서 신고하고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원칙인데 이 부가세가 다 발생되는 건 아니고요. 자, 부동산 매매할 때 부가가치세 발생되는 건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이 사업용 부동산. 자, 땅 있죠, 땅, 토지. 토지랑 주택은 기본적으로 부가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면세입니다, 면세. 근데 이제 새 아파트 같은 경우 최초 분양받을 때, 사업자한테 분양받을 때 국민주택 규모 초과하는 건 부가세가 있긴 있는데 분양가에 녹아 있으니까 그냥 뭐 오늘은 그 개인 간 거래에 있어서 부가세를 조심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하니까 주택이랑 땅 그냥 면세라고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 결국 이 상업용, 업무용 부동산에만 부가세가 10% 붙는다고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상업용 부동산도 이 부동산이란 게 건물만 따로 땅만 따로가 아니죠. 이 상업용 부동산도 땅 위에 이렇게 건물이 지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땅은 비과세라고 했으니까 결국 이 건물분에 대해서만 부가세가 발생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좀 더 쉽게 설명드리자면 이 업무용 부동산도 결국 이 땅 위에 있습니다. 땅 위에. 땅 위에 있는데 이 건물분에 대해서만 부가세가 발생된다는 거예요. 이 업무용 부동산에 대해서 좀 추가로 설명드리자면 우리가 건축물 대장상 뭐 단독주택, 아파트,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이런 주택으로 구분 안 돼 있는 건 모두 업무용 부동산으로 봅니다. 예를 들면 오피스텔도 업무용 부동산으로 볼 수가 있고요. 뭐 요즘 많이 뜨는 생활용 숙박시설까지 뭐 근린상가는 당연하고요. 모두 업무용 부동산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업무용 부동산을 매매할 때는 당연히 건물분에 대해서 부가세가 발생된다는 거예요. 자, 이게 예를 들어서 매매를 8억에 진행했어요. 8억에 진행하면 이 총 매매 금액에는 이 건물값과 땅값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 나누는 공식이 있어요. 나누는 공식인데 이게 뒤로 가서 좀 설명을 드릴 건데 나눴다고 치고 자, 땅은 토지는 뭐예요? 면세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부가세가 발생이 안 되는 겁니다. 자, 이 매매 금액 8억 중에서 건물가액이 3억이라고 치면 이 3억에 대해서는 부가세 10%가 붙는 거예요. 건물분 부가세가.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건물 사는 사람이 3천만 원을 추가 부담해야 되는 거예요. 건물가 3억에 대한 부가세 10%를. 그래서 왜 계약서를 잘 적어야 되냐면 자, 만약에 계약서에 이 부가세 부담 주체를 명시를 하지 않으면 매매가에 이 부가세가 다 포함된 거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매도인들은 8억에 내가 매매를 해도 이 3천만 원을 매수인한테 받은 걸로 간주가 되기 때문에 3천만 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영상 인트로에 그 30억짜리 건물 팔아갖고 건물 부가세 1억을 납부해야 된다는 그 의뢰자, 문의자 분 얘기했죠. 바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업무용 부동산 매매 계약서에 있어서는 요 특약을 꼭 넣어주셔야 돼요. 건물분 부가세는 매수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한다. 이걸 꼭 넣으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매수자분들 입장에서도 그러면 내가 8억짜리 건물 샀는데 건물분 부가세 3천만 원 추가 부담해야 된다. 이 기분 나쁠 수도 있잖아요. 또 돈이 한두 푼도 아닌데. 근데 실질적으로 계약서만 잘 적으면 매수자분들도 부담을 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서 특약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총 매매 금액에서 이 건물가액이 얼마인지 제가 공식 말씀드리는데 자, 이게 공식입니다. 이게 공식.
자, 토지 공시가 플러스 건물 기준시가 분의 건물 기준시가 곱하기 매매가인데, 이 공시가 일일이 찾고 뭐 건물 기준시가 일일이 찾고 계산하려고 하지 마세요. 안 그래도 돈 마련한다고 막 머리 아픈데 이런 거 계산하고 있으면 정신병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무적으로는 저는 이 방법을 제일 많이 씁니다. 매매 시 기장을 해주는 매도자 측 세무사가 있습니다. 이 세무사 분한테 건물 가액이 얼마인지, 건물분 부가세가 얼마인지 좀 알아봐 달라고, 알아서 와달라고 하면 대부분 매도자 측에서 뭐 전화를 하시든 아니면 좀 알아서 계약 당일날 오십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건물 가액이 얼마인지, 건물분 부가세가 얼마인지까지 계약을 할 때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업용 부동산, 업무용 부동산 소유자, 이 업무용 부동산을 사시는 분들 역시 부가세 10%를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 매도인 측에 억울해 하실 필요가 없는 게, 그걸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 사업용 부동산 소유자는 무조건 사업자입니다. 임대사업을 하든 내가 이 부동산을 사서 직접 사업을 하든 무조건 사업자 등록을 하게 돼 있어요. 법으로 정해져 있죠. 자, 그렇게 되면 매도인은 이 건물에 대한 임대사업자예요. 그리고 매수인은 내가 직접 사업을 하든 뭐 식당을 하든 아니면 나도 똑같이 임대 사업을 하든 사업자 등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자끼리는 매매를 하게 되면 뭐가 있어요? 사업자 간 거래 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부동산 부가세를 환급받기 위해서는 일정 요건을 지켜야 됩니다. 자, 보자면 이 부동산 거래하면서 부가세 환급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세 가지 요건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업 개시한 날, 계약일로부터 20일 이내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셔야 됩니다. 사시는 분은. 그리고 반드시 일반 과세자로 사업자 등록을 하셔야 됩니다. 간이 과세자 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10년간 일반 과세자로 유지하셔야 됩니다. 중간에 폐업하거나 아니면 간이 과세로 전환하게 되면 환급받은 부가세를 토해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매수인 역시도 사업자 등록을 통해서 매도인에게 지급한 건물분 부가세를 환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환급 절차 없이도 뭐 부가세를 생략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그것도 한번 살펴보자면 바로 포괄 양도 양수도 계약입니다. 실질적으로 이 업무용 부동산 매매 계약에 제일 많이 쓰이는 방식이에요. 여기서 포인트는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돼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파는 사람이 임대사업자면 사는 사람 역시 임대사업자여야 된다는 거예요. 같은 사업자의 동일성으로 이 사업을 넘긴다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같은 사업에 어차피 뭐 부가세 납부하고 또 환급받고 이런 절차를 행정적인 낭비를 막기 위해서 이렇게 생략한다, 이런 의미로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 포괄 양도 양수도 계약은 동일성이 무조건 유지돼야 됩니다. 이 동일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자면, 자, 매도인 매수인 임대사업자예요. 매도인이 임대사업이고 매수인도 사업자 등록 임대사업자로 내면 당연히 포괄 양도 양수도가 돼서 뭐 주고받는 거 없이 환급 절차도 없이 바로 부가세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파는 사람이 임대사업이고 사는 사람은 숙박사업이야. 자, 요 경우 같은 경우는 제가 실제로 겪은 사례인데, 자, 모텔을 직접 운영하셨을 때는 파는 분은 자기는 숙박사업자였습니다. 숙박사업자인데 자기가 몸이 아파서 모텔에 세를 줬어. 세를 주면 모텔에 세를 들어온 사람이 숙박사업자가 되는 거고, 모텔에 세를 준 이 부동산 소유자는 임대사업자로 사업자 전환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모텔을 사시는 분은 임차인이 지금 실질적으로 모텔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는 숙박사업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포괄 양도 양수도가 안 됩니다. 동일성이 유지가 안 되기 때문에 이럴 때는 환급 절차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파는 사람이 임대사업을 하는데 매수인, 내가 이 건물 사가지고 직접 뭐 식당 하겠대, 뭐 대형 국밥집을 하겠대, 이랬을 때도 포괄 양도 양수도는 안 됩니다. 그리고 같은 직접 사업이라고 해도 한쪽은 일반 음식점, 국밥집을 하고 있는데 한쪽은 한의원을 하겠대, 이럴 때도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 안 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동일한 업종 코드, 업종 사업자로끼리만 포괄 양도 양수도가 된다는 겁니다. 이 부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부가세 관련된 계약서 특약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본계약은 포괄 양도 양수도 계약이며, 포괄 양도 양수도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부가세를 별도로 지급한다. 만에 하나의 사태까지 다 대비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적어야지만 아까 앞선 사례처럼 뭐 건물분 부가세를 적게는 수천에서 금액에 따라서 수억까지 업무용 부동산을 매도하고 나서도 지킬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우리 중개사님 분들 또한 계약서에 이렇게 부가세 부담 주체를 명확하게 기재해놔야지만이 나중에 어떤 책임 소재에서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자, 이번 영상 마무리하면서 마지막 실무 팁까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용 부동산 매매 계약 시 미리 충분한 세무사 상담을 통해서 포괄 양수도 및 환급이 가능한지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게 왜 그러냐면 계약서 특약이 아무리 부가세에 대해서 명시를 잘 해놨다고 해도 이 포괄 양수도로 계약을 했는데 이게 성립이 안 될 시에 일정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나중에 매수인이 환급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그럼 매수인 입장에서는 환급을 못 받기 때문에 부가세를 주니 안 주니 이런 걸로 분쟁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세무사 상담을 통해서 확실히 짚고 넘어가시기를 추천드리고요. 두 번째, 포괄 양수도 계약 시 매도 매수 합산이 10년 이상 유지 조건부 계약해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매도인이 임대사업자를 5년을 했어. 근데 매수인이 이 건물을 임대사업자로 포괄 양도 양수도로 받아서 3년밖에 안 했어. 사업이 10년이 유지가 안 됐죠. 그러면 다시 매도인에게 부가세가 생략됐던 부가세가 추징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을 오래 보유했다면 상관이 없지만 건물 보유 기간이 좀 짧다면 이 부분도 계약서 특약에 명시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세 번째, 계약 시 매도자 측 세무사 사무소에 건물 부가세 확인하는 거 아까 설명드렸죠. 자, 포괄 양도 양수도 계약 시 일정 기간 사업자 등록증에 타 종목을 추가를 하면 안 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나는 처음에 매도인한테 이 종목의 임대사업자야. 그래서 나도 임대사업자로 포괄 양도 양수도로 부가세를 생략받고 이렇게 넘겨받았는데 포괄 양도 양수도로 여기다가 내가 유통업도 하고 싶어. 그래서 종목을 추가하면 사업의 동일성이 깨지지 않습니까? 깨지기 때문에 타종목 추가 금지가 뭐 법에 정해진 규정은 없는데 세무사님들 말씀을 들어보니까 최소 6개월에서 1년 사이에서는 타종목 추가를 하지 말라고 합니다. 사업자 등록증에. 이것도 꼭 기억하시고요. 자, 다섯 번째, 포괄 양도 양수도든 부가세 환급이든 무조건 일반 가세로 사업자 등록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환급 같은 경우는 일반 가세자로 10년 유지하셔야 되고요. 이것도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수익형 부동산을 안 갖고 싶어 하는 분들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우리 언젠간 사게 될 테니까 업무용 수익형 부동산을 살 때 이러이러한 부가세 부분이 있다는 거 좀 아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또 업무용 부동산을 처음 매도하시는 분들 또한 이 부분 잘 챙겨서 소중한 재산 잘 지키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 좀 도움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다음에 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